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 오늘 2.9% 빠졌습니다. 2.9% 빠졌고 16일 날 일정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6일 날 결과 나옵니다. FDA. 이거 통과된다 그랬죠? 이거 그냥 뭐 조건부든 뭐든 통과 그냥 뭐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만큼 시세 못 낸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에 뭐 포커스를 맞추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예요. 흑자 전환할 수 있는가. 근데 판매허가 신청이 나오면 흑자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환자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고령화 사회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거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약이 어느 정도 좋다, 이거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HLB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예요. 그 벌기 위해서는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HLB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거 있죠. 제가 10조 이하까지 상승을 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드렸을 거예요. 원래 한국 시장은 10조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약 개발 업체들은 10조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 10조가 반도체 종목군들 뭐 10조 넘는 종목군들 많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많죠. 근데 바이오 종목군에서는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폭등을 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만큼 10조라는 벽은 정말 두꺼웠습니다. 한미약품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인데, 그 한미약품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HLB뿐만 아니라 HLB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8천억, 13조 정도 됩니다. 고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고가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이 16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썸네일에다가 제가 목표가 100만 원 간다, 80만 원 간다, 90만 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됩니다. 그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는 뭐가 돼요? 벌고 있는 돈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편의점을 하나 하는데 연간 1억 벌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때 1억 받고 파나요? 아니죠. 권리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권리를 주식시장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P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PER에 대한 평균치가 저평가된 종목이다 10배 정도 줍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460조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6조 정도?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더 간다. 즉 주가가 안 좋을 때 간다. 왜? 가격을 먼저 반영하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HLB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까요? 자, 내용 보세요. 그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까요?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 기대감은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수급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외국인들 팔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외국인들은 바닥부터 계속해서 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꾸준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대감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 구간에서 우리는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다고 FDA에 대한 뭐 문제 있다 이런 거 진짜 안 보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즉 흑자 전환이 되는 것.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HLB에 대한 매매를 실제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HLB 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중간에 매도 한 번씩 하면서 수익 구간이 4%. 이 최근에 지난주에 매도한 거예요. 그쵸? 근데 떨어지면서도 뭐래요? 매도하고 떨어지고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죠.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4%. 근데 그 전에 13%쭉 내리면 18%쭉 더 내리면 31%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막 10조를 넘나들어요. 그럼 비싸잖아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거래할까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종목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오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뭐 번쩍하고 막 이런 종목군들이 생기겠죠. 야, 실적 좋대 그러면서 하루에 5%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이런 것들 생기거든요. 다 그거 따라가잖아요. 고가서 매물 먹고 빠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보는 줄 알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문제는
고착화돼 있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실적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볼륨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양권 회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륨을 늘리겠다. 그 볼륨을 26년인가 27년인가 이때 어디까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암 치료제 시장의 50%를 먹겠다. 그쵸? 가능해 보입니다. 가격이 싸고 효과가 있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죠. 먹는 약이니까. 경구제입니다. 경구제. 주사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구제이기 때문에 원가율이 쌉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보관도 용이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발표된 마진율만 보면 뭐 70%네 80%네 많이 나오면 90%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봐요. 왜 마진율을 이렇게까지는 안 보냐면 뭐 유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원가율이 뭐 1%네 5%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못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미국 내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50%라는 그렇죠. 점유율 50%라는 이 볼륨을 맞출 수만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온 겁니다. 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다른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는데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이거 오늘 나간 종목입니다. 시장가 매수 8시 53분 다. 그쵸? 내용 볼게요. 일진전기, 전기 관련주들 강하죠. 다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실시간 타점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강한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원리를 한번 알자고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타점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디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쵸?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주식 진짜 어려우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HLB 이제 16일 목요일인데 그 16일 되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진짜 정말 그쪽에 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주가 많이 올라온 거 맞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 맞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HLB 뭐 판매 허가 신청 이런 거 있잖아요. FDA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주가 안 올라요. 못해도 10조까지도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절대 못 올라와요. 이 벽은 넘을 수가 없어요. 10조가 장난입니까?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조? 돈도 못 버는데. 그쵸? 기대감을 넘어섰다. 그러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5월 16일이 지났다 그래서 뭐 재료 소멸이나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단기 보유 전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가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럼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